진짜. 남편이요. 이런 못난 남편이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월 24일, 지난해죠. 지난해 1월 24일에 50대 남편이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사건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람이에요, 진짜. 전치 3주의 부상을 이 아내는 입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남편이 지난해 4월 3일에 가정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9월 27일까지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내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 금지, 아내에게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해서 연락을 하거나 송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근데 이 법원이 내린 피해자 보호 명령, 사실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많이 없다 이런 지적도 많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그것을 어기겠다라고만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더 처벌 같은 것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9월 27일까지 그 내려진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 17, 18일에는 그 자기 아내에게 염산에다가 얼굴에 끼얹겠다. 아유. 그래서 뭐 얼굴에 상해를 가하겠다. 내일부터 조심해라. 세상에. 또 뭐 눈에다가 또 이렇게 상해를 입히겠다. 이런 협박 문자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36차례나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6월 20일에는 아예 이 아내 직장에 가가지고 직접 상해 합의서를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왜 이런 그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합의서하고 합의를 인감 해달라. 증명서를 가지고 떼와라라고 이제 또 자기 어떤 그 죄를 갖다가 더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겁을 주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이 사람은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 36건의 협박 문자가 이틀 동안 쏟아졌대요. 이 안에 얼마나 진짜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런 거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재희 변호사님,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정말 그 가해자가 지키지 않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진짜 무용지물 같아요. 네, 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르면요.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위반한 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경우에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이거를 어기고자 마음 먹으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큰 세상에.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가정폭력 범죄에 어떤 경찰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네. 사실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나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도 받고 네. 거의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정말 하나하나 전부 마음에 무거운 그런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몹쓸 남성 재판까지 갔습니다. 1심의 재판부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은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아내를 2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접근 금지 등 명령한 그 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이 현재도 피고인이 출소해서 보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이제 아내가 느끼고 있는 네. 점도 고려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징역 1년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피고인이 이제 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작을 할 때 반성합니다, 반성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걸 또 참작을 해줍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의 사례에서는 네. 워낙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참작을 해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또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반성도 하는 이 남성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을 했다고 해요. 안진용 기자님. 징역 1년이면 이 아내는 1년 뒤에 남편이 나오면 또다시 공포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남편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요. 그냥 범죄자입니다. 아하. 실형을 받은 범죄자이기 때문에요. 남편이가 좀 더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요. 보복에 대해서 여성이 충분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만약에 출소 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요. 경찰이 조속히 출동해서 이 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여성분, 이 아내분을 보호하는 건 사회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집안의 가정사로 치부할 게 아니라 방치할 게 아니라 반드시 사회가 이 여성분을, 아내분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